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사상 최고로 증거금이 몰린 역대급 공모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종 결과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오늘 드디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 증시의 공모주 역사상 사상 최고의 신청 건수와 사상 최대의 증거금을 갈아치운 SK바이오사이언스에는 전체 청약 건수 무려 약 240만 건, 증거금은 63조 6천억 원이 몰리면서 정말 말 그대로 역대급을 자랑했습니다. 6개의 주관사의 통합 경쟁률은 335대 1이었는데요. 증권사별로 경쟁률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상 사상 최고의 신청 건수 그리고 증거금을 기록했는데요. 작년에 가장 핫했던 SK바이오팜,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이 세 공모주와 비교해봤을 때 SK바이오팜에는 증거금이 30조 9천억, 빅히트 58조 4천억, 카카오게임즈 58조 5천억으로 카카오게임즈가 역사상 가장 많은 증거금이 몰렸던 공모주였는데요. 이 역사를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가 63조 6천억으로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6개의 증권사에 모두 10주씩 최소로 청약을 했다면 최소 5주에서 최대 11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도 각 증권사마다 추첨에 모두 당첨돼서 최대 수량인 11주를 받을 확률은 0.014%인데요. 즉 10만 명 중에 14분의 확률로 모든 증권사에서 추첨에 당첨되면 11주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NH투자증권에는 최종 64만 6천 건이 신청돼서 균등 배정을 신청 건수로 나누면 1.7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공모주에 청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 배정으로 최소 한 주, 그리고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들은 2주까지 받게 됩니다. 이 2주를 받게 될 확률은 67%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는 55만 건이 신청됐는데요. 균등 배정 주식을 신청 건수로 나누면 1.2가 나와서 최소 한 주 그리고 추첨을 통해 당첨되면 2주를 받게 되는데 이 추첨에 당첨될 확률은 22%입니다. 미래에셋대우에는 48만 건이 신청돼서 1.3주가 나오는데요. 역시 최소 한 주, 추첨은 2주를 받게 되며 추첨에 당첨될 확률은 34%. SK증권의 경우에는 신청 건수가 11만 6천 건이라서 균등 배정으로는 최소 2주 그리고 최대 3주를 받게 되는데 3주를 받는 행운의 주인공은 약 1%의 확률입니다. 삼성증권과 하나금투는 모두 균등 배정 주식 수보다 신청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 주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특히나 신청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한 주를 받게 될 확률이 37%, 즉 균등 배정으로 한 주도 받지 못할 확률이 63%나 되고 하나금융투자 역시 한 주를 받게 될 확률이 70%, 한 주도 받지 못할 확률이 30%나 됩니다. 그렇다면 비례청약은 어느 증권사가 가장 유리했을까요? 비례청약 경쟁률은 SK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낮았기 때문에 두 증권사에 청약을 하는 게 가장 유리했는데요. 마감일 비례 경쟁률을 살펴보면 NH는 670대 1, 한투 740대 1, 미래대우 650대 1, SK증권 560대 1, 삼성증권 860대 1, 하나금융투자 56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약 1억 원 3천주를 청약했을 때 삼성증권은 추첨에 당첨되지 않으면 3주를 배정받게 되지만 SK증권과 하나금투에서는 추첨에 당첨될 경우 6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도 무려 3주나 차이가 날 수 있고 3억 원 약 9천주를 청약했을 때는 같은 계산으로 최소 10주에서 최대 16주로 6주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늘 청약 마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우리사주에 미달분이 발생해서 일반 공모 청약 수량으로 추가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앞선 결과는 제가 이미 반영한 수치이지만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는 6개의 주관사의 일반 공모 수량 중에 25% 수량인 570만 주가량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사주에 배정된 수량 중에 99,600주가 미달이 났는데요. 이 미달분은 각 증권사에 원래 배정되는 비율, 즉 573만 7,500주 중에서 212만 주를 가져가는 NH투자에는 37%란 비율이 나오는데 이 비율대로 우리사주 미달분을 곱한 수치가 각 증권사에 추가로 배정되게 됩니다. 즉 분홍색으로 표시된 일반 청약 모집 수량에 우리사주 미달분 주황색 수량을 더한 수량이 최종적으로 각 증권사에서 일반 모집을 하는 수량이 되는데요. 보라색 수량이 그 수량입니다.
따라서 제 영상을 정말 꼼꼼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제까지만 해도 균등 배정의 수량이 표의 상단에 나와 있는 수치였다가 오늘은 최종 균등 배정 수량이 아래와 같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 임직원들이 청약하는 우리 사주의 99,600주가 미달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일반 투자자들은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240만 건이 신청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우리 사주는 미달이 날까요? 회사를 좋지 않게 봐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직원이 총 6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에는 우리 사주에 총 459만 주가 배정이 됐는데요. 이 459만 주를 606명의 임직원이 나눠서 청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투자 설명서의 임직원의 현황을 보면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을 합한 수치가 15명, 그리고 정규직 인원이 591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459만 주를 임직원 수 606명으로 나누면 임직원 한 명당 약 7,500주를 청약할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임원과 직원의 청약 수량이 다를 거고 직원들도 직급에 따라서 청약할 수 있는 수량이 다르겠지만 단순 계산으로 평균 7,500주를 청약한다고 했을 때 임직원 한 명당 청약에 필요한 자금이 2억 4,300만 원인 거죠. 이렇게 임직원들이 한 명당 7,500주나 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당연히 떠오르는 게 SK바이오팜 때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SK바이오팜 때 임직원들이 퇴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미 집단 퇴사 우려가 기사화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임직원들이 우리 사주를 받고 나서 퇴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임직원에게 배정된 우리 사주 물량은 법적으로 1년간 팔 수 없는 보호예수가 묶이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퇴사하면 보호예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SK바이오팜 때도 상장 이후 주가가 상한가를 연일 기록하면서 퇴사자들이 쏟아지기도 했죠. 스트레이트 뉴스 3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이 7월에 상장된 이후 3분기 말 임직원 수가 2분기 말 대비해서 무려 34명이나 줄었다고 하네요. 즉 34명이 퇴사를 한 건데 이때 팀장급 퇴사자들은 차익만 3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 블랙홀처럼 모든 자금 그리고 모든 이슈를 끌어들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은 끝났지만 다른 공모주 일정들은 계속됩니다. 먼저 내일 3월 11일 목요일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사이버원 두 종목이 상장되죠.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하는 라이프 시멘틱스가 공모주 청약을 받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금 환불일이 3월 12일 금요일인데요. 이 금요일 청약받은 자금으로 라이프 시멘틱스에 다시 청약을 할지는 제가 내일 라이프 시멘틱스 공모주 청약 분석 영상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내기 전에 주의사항으로 야너주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본 영상은 청약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유의해주세요. 공모주에 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투자 열기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저도 매우 속이 상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일날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촉매제로 작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식유치원 야너주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